시장의 이슈를 통해 투자의 맥을 훅 짚어보는 이슈 훅 시간입니다. 자,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 심우재 정재훈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코스피가 오전장에는 상승을 제법 강하게 이어가는 듯 하였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혼조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. 자, 시장 지수는 횡보하는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등락만 요즘 반복되고 있죠. 자, 두 분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심 대표님,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을까요? 예, 이제 주 후반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둔 뭐 정중동 장세, 뭐 그렇게 표현을 좀 좋겠습니다. 주 후반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요.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? 네, 종목장이고요. 뭐 순환매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업종별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길목을 좀 잘 지키면 수익력이 좋은 시장이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요즘 개별 종목의 장세 속의 특징을 정재훈 대표가 언급을 해줬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시장의 핫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?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너희를 이겨라 찢었다 찢었다 나올 테니 따라와봐 너희를 지켜라 자 우리 오늘 폼 미쳤다 예,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뜨고 있죠.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머티가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. 자, 개인 투자자가 품은 또 하나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머티. 자, 과연 12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후에 2차 전지주의 상승을 다시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? 자, 그와 더불어서 향후 주가 향방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장 이후 급등 랠리를 보여주었던 에코프로머티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심 대표님, 에코프로머티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기세가 꺾일 듯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에요. 예,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이제 공모가 36,200원이었죠.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270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특이할 점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. 7일날 이제 장중에 11만 1,000원까지 좀 빠지다가 오후에 이제 아래 꼬리를 뭐 길게 달면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특례 코스피 200 특례 그 편입이 됐죠. 그래서 상장 2주 만에 이제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도 추월해 버렸습니다. 그런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은 목요일 금요일 상승은 약간 이 코스피 200 편입을 위한 약간 인위적인 좀 주가 상승이 좀 아니었나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. 예,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느껴지는데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에 시장에 어떤 주가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. 자, 앞서서 이제 심 대표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15일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게 되는데요. 자, 정 대표님,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입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? 사실 이게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가총액 50위권에서 15일 이상 유지가 좀 돼야지만 편입을 좀 할 수 있는데요. 이번에 에코프로머티가 해당 사항이 좀 되면서 편입이 되기로 했습니다. 뭐 코스피 200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100 지수 50, KRX 200 뿐만 아니라 KRX 기계 장비 쪽 섹터까지 편입이 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결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긍정적인 부분들, 뭐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패시브 자금, 즉 기관 자금이라든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내년 2월 달에 MSCI 지수에 대해서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. 우리 시청자님들도 느끼시기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 지수 편입돼서요. 유입되면 뭐가 좋냐.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어떤 펀드라든가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편입 비율이 있어요.
근데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편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좀 생기겠죠. 그럼 거기에서 그만큼의 종목을 좀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들이 한꺼번에 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미리 들어올 것을 알고 이미 좀 기존에 들어왔던 투자자들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신 대표님,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자,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, 자, 매수 포지션 또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이제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을 예상한 인덱스 펀드들도 아마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확보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편입 시 이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전체 시가총액이 아니라 유동 시가총액 비중입니다. 그래서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16%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수요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수급 공백이 생기고 이제 K 증시의 또 국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세론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.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. 예, 그렇다면 15일 이후가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서도 이제 심 대표님께서 15일 아주 중요한 일자에 대해서 수급 공백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. 자,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 하방 압력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정 대표님, 여기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, 그 실제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해서 수급 공백이 발생했다. 그렇다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적으로 뭐 수급에 대 있어서의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주가가 사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.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업황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좀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청약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어찌됐든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 뭐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럴 고민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에 있어서의 에코프로머티는 고밸류 상태입니다.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물론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럼 결국은 기술적인 흐름들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트리거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보다도 사실 양도세 이슈가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결국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에코프로머티를 살 바에는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에코프로 관련주들 예, 종목별로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와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.